전산세무 2급 2018년 제3차 78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3월 22일 대표이사 이만수 씨로부터 시가 3천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증여받고 취득세로 21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하나의 점표로 처리할 것. 업무용 차량을 증여받았습니다. 차량 운반구가 되고 취득세 210만원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3천만원 더하기 210만원에서 3,210만원, 차량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자산을 기증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변엔 자산 수중이익 3천만원입니다. 기증을 받았다. 수중입니다. 대변의 현금 210만원. 4월 15일 투자 목적으로 비사업자인 홍길동으로부터 건물을 9천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40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자산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킵니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건물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투자 부동산 9천만원 더하기 400만원에서 9,400만원 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엔 당좌예금 9천만원이고 취득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원이 남아있는 사채 액면가액 5천만원 전액을 6,200만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중도 상환하였다. 다른 사채 발행은 없으며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채는 발행을 하게 되고 상환 때까지 매 결산 때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환일에 상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환 시에 분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를 발행할 때 여기 액면가액 5천만원이죠. 대변에 사채 5천만원을 할인 발행했습니다. 4,600만원에 할인 발행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환 기간 동안에 선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결산 때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중에서 상각을 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환 때까지 매 결산 때마다 이자 비용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사채를 상환했습니다. 상환했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300만원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만기 상환이 아니고 중도 상환이죠. 자, 이런 경우 일단은 사채를 액면 5천만원짜리를 6,200만원에 보통예금에서 중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변에는 사채 액면이 감소합니다. 사채와 자본금은 액면 금액대로 분개가 됩니다. 그리고 6,200만원 보통예금에서 감소합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00만원 남아있다 그랬기 때문에 대변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나온 차익이 바로 사채를 상환할 때 발생된 손실이다. 사채 상환 손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보충 설명을 한다면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이 아니고 할증 발행이었다. 사채액면 5천만 원짜리를 보통 예금 5,500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이 5,500만 원이 되고 대변은 사채 발행 초과금이 아니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깁니다. 500만 원. 다시 말해서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고 할증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사채가 아니고 주식이었다면 사채 대신에 자본금이 되고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 당사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2017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100만원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 5만원과 함께 법인카드로 납부하였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결제대금의 1%로 가정한다. 단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 판매비로 처리하고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나의 전표에 회계 처리할 것. 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겁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었던 것을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뭘로 납부했냐면 카드로 납부를 했는데 여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또 1%가 또 있습니다. 먼저 차변엔 미지급 세금은 100만원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여기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가 판매관리비 5만원,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습니다. 결제 대금의 1%가 되면 여기 105만원이죠. 105만원의 1%면 1,500원입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매비 관리비 1,500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죠. 그래서 대변엔 미지급금 106만 500원인데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요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 코드를 안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 내는 거기 때문에. 7월 8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비상의 주식을 주당 12,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여기 12,000원 곱하기 1000주 하게 되면 1200만원이고 여기에 수수료를 포함을 시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수수료가 포함되고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고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이럴 때는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중요하죠.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매도 가능 증권, 단기 투자 목적일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인데 수수료는 매도 가능 증권은 포함을 시키고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수수료 비용을 만드는데 모든 수수료 비용은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이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4월 30일 우리 상사에 2월 3일에 외상 판매했던 동전 노래방 기계 중 2대 대당 250만원 부가세 별도가 불량으로 반품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며 음해부수로 회계 처리한다.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고 여기 음해부수를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량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단가는 250만원 하게 되면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500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5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여가 되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 이 상계 처리란 말은 퉁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분계는 외상만 하면 분계는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6월 10일 짜오첸 식당에서 공장 직원의 회식대로 아래와 같이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다. 공장 직원의 회식대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500번대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88만원입니다. 거래 유형은 카과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에는 이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88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80만원과 부가세 8만원이 나눠져 입력됩니다. 공급전은 짜오첸이고 분계는 카드입니다. 여기다 혼합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 분계 유형은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는 우리 카드입니다. 공장 직원의 회식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500번대가 되고 대변은 미지급금 88만원 우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6월 28일 미국에 소지한 제니사로부터 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을 발급받고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관련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한다. 부가세만 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인천세관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여입니다.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분계는 현금 하면 이 부가세에 대한 분계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동으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과 현금이 입력됩니다. 7월 1일 주식회사 태평에게 다음과 같이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취득가액은 200만원이고 감가상각계획은 500만원, 처분대금은 132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 전액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됩니다. 처분가액은 1320만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됐다 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되면 공급대가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1.1을 해야 됩니다. 나누기 1.1 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공급가액 1200만원 적으면 부가세가 120만원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전자여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는 반드시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되어 있는 금액을 기계장치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제품 매출이 1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1200만원을 기계장치 구입가 2000만원으로 변경시켜주고 이 기계장치에 딸려있는 감가상각누계액도 같이 없앱니다. 여기 5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변에 제품 매출 1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기계장치
2천만원과 감가상각주객 500만원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1320만원 전액 어음으로 수령했습니다. 어음으로 받았다고 여기다가 받으러 하면 틀립니다. 받을 어음이 되려면 매출인 경우만, 제품 매출 또는 상품 매출인 경우만 받을 어음이고,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음을 받게 되면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위에 상단에 마이너스 300만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 표시가 되어 있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또는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2천만원에서 500만원 빼면 1500만원짜리입니다. 1500만원짜리 기계를 지금 1200에 팔았기 때문에 300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8월 20일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사과 40상자 한 상자당 5만원을 구입하면서 이마트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100만원을 이체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20상자는 영업부 직원분이며 나머지는 생산부 직원분이다. 명절 선물로 사과를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면세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수량 40, 단가 5만, 그리고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여가 됩니다. 분계는 보통 예금에서 100만원 이체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 100만원, 미지급금 100만원이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죠.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는데 여기 24년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20 곱하기 5만 해서 100만원, 나머지는 생산부 직원이다.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역시 20상자 곱하기 5만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당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여기는 지금 재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재계산. 2017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이 건물이 있고 원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기 공급가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계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자산이 건물이 있고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계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만 해당이 돼서 건물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계산은 면세 비율이 전기와 비교하여 5% 증감 변화가 있는 경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증감 변화가 5% 이상 있는 것만 나옵니다. 만약에 5% 변화가 없다 그러면 문제는 안 풉니다. 문제가 나와도 안 풀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증감 변화가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가 있고 이게 단기입니다. 여기 2018년 1기가 단기가 되고 2017년 2기가 전기가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단기와 전기만 나오는데 여기는 전전기도 나왔습니다. 전전기. 이런 경우에는 우선 단기를 먼저 봅니다. 단기 면세 비율은 여기 2억 면세 사업 나누기 총 합계입니다. 그러면 면세 비율이 얼마 나오냐면 여기는 면세 비율이 25%입니다. 또 전기는 3억 나누기 6억 하면 면세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재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전전기가 나와 있어요. 전전기 보니까 2억 나누기 5억 하니까 전전기 40%예요. 여기는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10% 증가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여기는 재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전기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무시가 되고 이 전기 이걸로만 단기에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에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입력할 때는 먼저 건물 구축물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의 매입세액 여기 나와 있죠. 2천만원 2천만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취득 연월은 여기 2017년 2월 8일인데 여기는 취득 연월만 적습니다. 2017-02 하게 되면 요 체감률과 경과과세기간과 경감률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단기 총 공급은 여기 단기죠. 요거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8억 쓰고 면세는 2억을 씁니다. 그리고 직전은 요 앞에 거 있죠? 여기 6억 쓰고 그리고 3억을 쓰면은 여기 증감률 마이너스 25가 나왔습니다. 아까 했던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만 기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5%가 안 됐다. 그러면 전기가 이 전전기가 전기가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매출 자료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12억 4,3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것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란 세금 계산서 발급란에다가 12억 4,3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출처의 접대 목적으로 제품 원가 1,000만원, 시가 1,200만원을 제공하다. 단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불공 매입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주 공급인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이 건별 매출일 때는 부가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란 기타란에다가 1,2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017년 2기 확정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2,750만원 부가세 포함 중 50%를 회수했다.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회수했습니다. 50%를 회수했기 때문에 2,750만원 곱하기 0.5 하게 되면 1,375만원이 됩니다. 이 1,375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그러면 1,375만원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공급가액은 얼마냐면 1,25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1,250만원. 그럼 빼게 되면은 125만원이 세액이 됩니다. 이 세액만큼은 이번에 대손세 가감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자료입니다. 다음은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8억 원 부가세 별도에 대한 내용이다. 단 아래 기계장치 이외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없다. 이 8억에는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가 2억 3,500이 있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 500만원이 있고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액은 5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취분 2천만원이 포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입세액 난에다 입력을 하는데 먼저 2번과 3번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하고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액 이 두 개를 더하면 5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란에다가 5억 6,500을 입력을 하고 옆에다가 부가세 5,65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란에다가는 2억 3,5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불공 매입이 있습니다. 요 불공 매입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다가 500만원과 5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어서 요 지연수치 가산세는 가산세 세금 계산서 지연수치란에 2천만원을 입력을 하면 10만원의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기타 자료 2018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150만원이다. 이거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함, 전자신고세액은 없다 이겁니다. 부가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매출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세금 계산서 발급분란에 입력을 합니다. 1243 플러스 엔터. 그리고 간주공급, 이 간주공급은 요 기타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2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손세 공제 받았던 거를 회수했을 때는 요 대손세 가감란에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125만원 1250 플러스 엔터. 대손세 공제 받을 때는 마이너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매입 자료에서 일반 매입에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500만원과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 5,600만원 더해서 565 플러스입니다. 565 플러스 엔터. 그리고 세액은 565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세액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매입 있죠. 2억 3,500만원 235 플러스 엔터. 또 부가세도 23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기타 자료에서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죠. 여기 보면 가산세를 클릭합니다. 가산세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세금 계산서 지연수치란이 있습니다. 이 지연수치에다가 2천만원 20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10만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여기 있죠. 여기다가 1150만 11500 플러스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 매입 있죠. 이거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란을 클릭을 합니다. 하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얼마 입력하면 되냐 하면 아까 불공 매입상 500만원 있습니다. 5 플러스 엔터. 금액은 50만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상단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 당사는 기중 당사의 주주인 김관우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다음과 같은 차용 증서를 수령하였다. 결산 시 이자 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라.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 1월 미만의 수는 1월로 간주하고 원천 징수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차용 증서를 보게 되면 여기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 차입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1년입니다. 이자 지급 조건은 연 10%고 만기 원금 시 지급한다. 후불제입니다. 이자를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원금 상환기간은 2019년 8월 31일 12시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차입기간이 2018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9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우리는 미수이자, 즉 미수 수익으로 처리하고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여기 2억 4천만 원 곱하기 연율 10% 0.1 곱하기 12분의 기간경과 9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입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 곱하기 0.1 곱하기 12분의 4 하게 되면 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800만 원만큼은 올해 발생된 이자이지만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800만 원, 대변은 이자수익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번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13만 원을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단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며 기중에 인식된 현금 과부족은 적절히 회계 처리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영업부 매출 거래처 대표이사의 자녀 결혼 축의금 10만 원입니다. 이건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판매관리비 10만 원이 되고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 지급액 누락액 3만 원이 있습니다. 매입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고 원재료라는 자산 원가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원재료 3만 원. 그래서 현금 시재가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이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 없어집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13만 원, 차변에 접대비 10만 원, 원재료 3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상각할 것. 자산 종류는 차량 운반구고 사용부서는 영업부고 취득가액 2,500만원, 전기말 상각누계액 750만원, 취득일은 2016년 7월 1일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감가상각은 자동 입력입니다. 자동 입력은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입력이 다 끝나면 나중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에, 자, 내용연수가 여기 5년, 내용연수분에 취득원가 2,500만원, 2,5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없다 그랬습니다. 0. 하게 되면 5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 그래서 취득가액 2,500만원에서 내용연수로 나눠주니까 5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산자료 입력,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란에다가 5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현재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단기 중 대손 처리된 금액은 없다. 이것도
자동 입력으로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5번 기말 결산서상 법인세 등은 1,500만원으로 예상된다. 당기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 600만원과 원천징수세액 5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있다. 선납세금 6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입력으로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선납세금 650만원을 입력을 하고 이 1,500만원에서 6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추가 계상액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입력하고 대손상각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미수수익 800만원, 대변에 이자수익 800만원, 차변에 접대비 판매관리비입니다. 10만원, 또 차변에 원재료 3만원, 대변에 현금과까지 써야죠. 현금과 부족 13만원. 수동결산이 끝나면 창을 닫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합니다. 0112. 먼저 감가상각비, 여기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서 차량 운반구입니다. 이 차량 운반구 안에다가 5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5 플러스 엔터. 대손상각은 여기 F8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지금 외상 매출금하고 단기 대여금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은 안 합니다. 받으러움은 없애고, 그리고 미수 수익도 안 합니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하고 단기 대여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틀립니다. 앞에다 입력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설명하느라 이 내용만 설명하기 때문에 금액은 아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을 클릭합니다. 법인세는 맨 밑에 여기 선납세금이 있습니다. 이 선납세금을 여기다가 650만원 입력합니다. 6500 플러스 엔터. 추가 계상액은 법인세 등 1,500만원에서 6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입력합니다. 850만원입니다. 8500 플러스 엔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여기 F3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접에 추가하냐고 물어봤죠? 예. 하고 창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보면 12월 31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 법인세 등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2018년 기소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 이종석 사원에 대해 수당 공제 등록 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입력하며 급여 자료에 해당 없는 사항은 부로 표시한다. 2018년 1월 급여 명세서가 기본급과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고 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다.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전월 미환급세액은 15,000원이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고 이종석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급여 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1월 지급 연월일은 1월 31일이고 이종석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그리고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만 있습니다.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그리고 식대가 12만원이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급여 자료에 해당 없는 수당은 불허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여와 직책수당, 월차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불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F4 수당 공제를 클릭합니다. 수당 등록에서 기본급 여, 상여금이 없어요. 이거는 부로 바꿉니다. 상여금 부. 직책수당도 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월차수당도 부입니다. 식대 여 맞고 자가운전보조금 여 맞고 야간은 요거 부입니다. 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여 항목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76400 플러스 176400이죠. 그냥 엔터. 건강보험 122300 장기요양보험 나와 있고 지방소득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귀속기간은 2018년 1월에서 2018년 1월이고 지급기간도 2018년 1월에서 2018년 1월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전월 미환급세액은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이 15,000원입니다. 여기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2로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여기에 조정 환급세액이 15,000원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000원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15,000원 입력을 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월 징수세액 2170원에서 15,000원을 뺀 5,170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김한방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절 입력 메뉴의 월세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원 등록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참조하라는 문제입니다. 본인 김한방은 세대주로서 총 급여가 6,600만원입니다. 아버지 김종선은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어머니 이혜지 씨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이 900만원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처제 자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의료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금액 제한도 없는 무제한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금액도 제한도 있는 다제한입니다.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는 소득금액만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 60만원. 보험료는 나이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양도소득금액 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가 안됩니다. 자녀 김가은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해당이 됩니다. 의료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80만원과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비 30만원. 원래 한약 구입비 치료 목적이 아닐 때는 안 되지만 치료 목적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110만원이 해당이 되고 배우자 건강진단비 100만원 해당됩니다. 교육비는 부모님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지만 부모님을 뺀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처제 대학교육비 500만원, 자녀 현장 체험학습비 50만원인데 이 50만원 중에서 30만원만 해당이 됩니다. 방과학교 교육비 30만원 해당됩니다. 유치원 자녀 김날 유치원 수업료 240만원, 방과 후 가정의 특별활동 20만원 포함, 그리고 태권도장 수업료 60만원 다 포함이 됩니다. 자녀 김나연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태권도장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생의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지만 미취학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도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 20만원이 있고 처제 이재민 구호금품 50만원이 있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월세는 여기 아까 소득 금액이 6,600만원입니다. 월세 주택 임차 차입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아까 김한방의 총 급여가 6,6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먼저 신용카드 2천만원에서 전통시장 50만원, 회사 경비 사용 금액 200만원, 회사 경비 사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서 200만원을 빼면 1,800만원이 되죠. 1,800만원인데 거기서 또 전통시장 50만원 뺍니다. 그래서 1,800만원에서 전통시장이 50만원이고 일반이 1,75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더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구입비 800만원이 있는데 원래 자동차 세차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못 받지만 중고자동차는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태권도장 수업료 60만원, 위 자녀 김나연 교육비 지출입, 태권도장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것임.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자녀세 공제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고 작성할 것. 부양가족 소득세 공제 내용 중 김한방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김한방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태입은 월세액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 월세 주택 차입금 세액 공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총 연봉이 8천이었다면 이 월세 주택 임차 차입은 입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연말정산은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금액 제한이 없고 보험료는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금액 제한도 있고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는 소득금액만 제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아무도 안 나왔죠? 이런 경우는 F3 전체 사원을 클릭합니다. 예. 이종석과 김한방이 나왔는데 지금 김한방입니다. 먼저 월세 주택임차를 입력하겠습니다. 임대인 명에다가 임대세, 주민등록번호 560-105-1234-567, 유형은 F1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확인, 면적은 80평방미터,
주소 씁니다. 여기다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9 2017-0601 2019-0531 연간 월세금 96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입력을 클릭합니다. 먼저 보험료, 여기 보장성 보험에 일반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해당이 안되고 자녀 김가연만 100만원 입력합니다. 일반에다가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 의료비는 여기 황색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안에 보조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비를 더블 클릭합니다. 어머니가 장애인인데 백내장 수술비 80만원하고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비 30만원 도해서 요 장애인 난에다가 110만원 11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배우자 건강진단비 100만원은 그 밖에 공제 대상에다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확인. 교육비 공제입니다. 교육비 역시 더블 클릭합니다. 먼저 처제 대학교 있죠. 대학생 500만원 5 플러스 여기다가 5 플러스 하고 확인. 그리고 자녀 초중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현장 체험은 30만원이고 방과 후 수업비 30만원 해서 6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60만원 여기다가 60만원 확인. 그리고 미취학 유치원 수업료하고 태권도장에서 240, 60 도에서 30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30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3 플러스 엔터 확인 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여기에 860만원이 입력이 됐습니다.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역시 더블 클릭하면 여기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를 먼저 씁니다. 여기다가 10만원 하고 초과된 금액이 여기 정치자금 20만원이죠. 여기다 10만원 마주 적습니다. 1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법정 당해 기부금 난에다가 5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밑에 있죠. 42번 여기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더블 클릭을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아까 2천만원에서 회수경비 200만원 빼 1800이고 전통시장 50만원이셨죠. 그래서 1750만원 17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전통시장은 50만원입니다. 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800에 10% 80만원입니다. 80만원과 태권도장 60만원 도해서 140만원 현금 영수증은 140만원이 되는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940만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augh endlessly, like, alright, it's fake. Sh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Take the mask to hide.
alright. It's alright.